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와 미디어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중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96건의 문서, 그리고 그중에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이 추가 공개한 파일명 가운데 조선일보가 제목으로 들어간 문건들이 있는데 그게 총 9건이더라고요. 이게 리스트를 불러드리면 150128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150203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150203 조선일보 칼럼, 150330 조선일보 첩보보고, 150331 조선일보 기고문, 150427 조선일보 홍보전략, 150504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150506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150920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앞에 숫자들은 날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문서로 보이는데 이 격가지긴 합니다만 주목할 점은 당시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은 지금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강효상이다라는 점을 알고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문서들 중에 150330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부터 살펴보면요.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최유력 언론사, 그러니까 이 최유력 언론사라는 거는 조선일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승태의 이 플랜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뭔가 이런 생각도 네. 좀 되고요. 네. 어쨌든 최유력 언론사 사회부 차장 2인 그리고 법조기자 1인과 만찬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만났으면은 그냥 상고법원 얘기나 하지 여기에 보면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언론 관심 사항과 접촉 결과라는 제목으로 해서 몇 가지 소제목들이 있는데 이 소제목들이 산케이 지국장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적극 보도 의사, 그리고 상고법원안 통과에 대한 전반적 회의감, 그리고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 독촉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 법원행정처하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상하죠? 네. 이게 조선일보 기자들이 대법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사건에 대한 독촉을 하는 건가? 이게 진짜 의아한 대목인데요. 네. 이 문장으로만 보면 이게 한명숙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처리 독촉이잖아요. 이걸 보면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만약에 이 소제목이 한명숙 사건 상고심 진행 상황 설명 이러면 조선일보 기자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했겠거니 했을 텐데 이 대목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한명숙 사건 등 주요 관심 사건에 관해 결론이 아닌 선고 예정 기일 등 사건 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상당한 호감 확보 가능이라고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정보를 제공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자니 계속 이 독촉이라는 단어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이라는 문건을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 4월 25일에 작성된 문건인데요. 이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상고법원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지상으로 좌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선일보 내부의 필진의 칼럼과 아니면 외부 기고문 게재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건은 이 상고법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임시국회 개원 직전인 2015년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집중 게재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행정처는 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상고법원에 대한 여론을 끌어올려서 입법부하고 청와대 로비를 통해서 이 상고법원을 완성하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치 이게 조선일보와 한몸인 것처럼 네. 뭐 이거를 언제 뭐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이제 법원의 실책이라면 조선일보 신문을 그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라는 거를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법원행정처는 이 조선일보하고 설문조사를 벌이려고 했는데 이 설문조사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보다 조선일보를 주체로 실시하는 방안이 성공 가능성이 높고 뭐 홍보에 유리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조선일보를 조사 주체로 할 경우에 설문조사 기관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를 게재를 하면서 이 광고비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돈을 이제 같이 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적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광고를 주면서 여론조사 활동까지 같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원행정처에서는 실제로 뭐 어디 예산에 뭐 공보 명목으로 9억 9,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10억이네요, 10억. 네, 근데 뭐 10억을 다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10억이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법원행정처는 어디서 그 돈을 빼올 것인지도 적시를 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 대법원이 뭐 조선일보에게 광고를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기사를 어떻게 써달라 우리가 이제 해달라는 여론조사를 거기에 딱 맞춰서 해달라 그것도 이 법원행정처가 마치 이제 뭐 다른 뭐 지역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좀 우호적이고 뭐 서울 변호사들은 뭐 상고법원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찬성이 60%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여론조사를 뭐 중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조선일보에 의뢰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이 돈을 이제 받았다면, 이건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겠죠. 기사 거래잖아요, 거래. 네, 맞습니다. 기사 거래가 되는 건데, 근데 조선일보에는 이 상고법원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가 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를 거부를 한 건지 아니면은 돈만 받아놓고 안 한 건지 뭐 이 부분은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대법원에서 이 광고비 명목으로 뭐 얼마를 줬는지 실제로 이제 돈이 오갔다면 이거는 국고횡령 예비 혐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분명한 수사 사항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문건을 보면 2015년 5월 26일께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회를 맡아서 법조계와 사회 원로를 상대로 신문지상에 이 좌담회를 여는 방안을 조선일보에 제안하기로 결정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좌담회에 참석을 할 사람들이 뭐 누구인지 그리고 이 좌담회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구체적인 순서와 발언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 토론의 논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다른 문건에도 기재가 돼 있어서 아마 이거는 실제로 조선일보에 제안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조선일보에서는 실제로 이 내용이 실린 적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칼럼인데 조선일보의 기명 칼럼 그리고 뭐 태평로 그리고 데스크에서 뭐 이런 그 연재 칼럼들이 있는데 네. 이런 칼럼들을 통해서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할 것을 조선일보에 제안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지필진의 관련 자료 및 지필 내용에 관한 기초보고서를 제공하기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나 아니면은 조선일보 내부 논설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상 용역을 주는 것이죠. 또 용역을 주는 사람들도 이상하고 아니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또 용역을 준다고 또 받는 사람들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네. 사실 이런 여론조사나 칼럼이나 하는 것들은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이런저런 일을 하자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실제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거는 법원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본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조선일보만 갖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물론 지금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분명히 다른 언론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도 있고요. 대체로 이제 뭐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보도에 상고법원 관련 얘기를 뭐 어떻게 넣자 뭐 이런 내용이고, 종편에 뭐 어느 변호사들이 나오니까 뭐 이 사람들의 성향을 좀 분석한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 실제로 조선일보가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기사들을 내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상고법원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찬반 여론이 뭐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선일보는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컬럼을 냈다가 갑자기 찬성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혹이에요. 조선일보가 지난 2015년 1월 17일에 상고법원과 삼권 분립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는데, 이 칼럼을 보면 상고법원 법안에 대해서 입법과 사법의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건 중 하나에 이 칼럼이 언급되면서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게재를 추진한다 뭐 이런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건이 작성되고 얼마 후인 2월 6일에 실제로 이진강 회장의 명의로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기고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월 13일에는 2015년이죠.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쓴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이란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네. 이 칼럼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쓴 이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토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외부 칼럼니스트 등을 이용해서 조선일보에 이런 기고를 하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먹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조선일보는 이 지면에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하는 기사를 계속 쏟아내기도 하는데 정말 의아한 일이죠. 이런 상황이니만큼 조선일보와 대법원에 유착이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이 문건을 보고 나서 문건 내용이 모두 다 심각하지만 조선일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네. 법원과 언론사가 보통 밀착 관계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이제는 정말 조선일보가 뭐 이런 데에 안 끼어 있으면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선일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여기까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검찰은 이 법원과 언론의 유착 관계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 조선일보는 뭐 이런 수사를 언론 탄압이니 뭐니 프레임 씌우지 말고 얌전히 응해야 하지 않을까. 또 장자연 씨 사건처럼 간부 하나를 검찰에 보내서 뭐 사건을 무마할 생각하지 말고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 씨를 포함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이 양승태 행정처가 굉장히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웠군요.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뭐 칼럼부터 기사부터 설문조사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물론 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뭔가 정황상의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의심이 가고 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정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메커니즘도 잘 알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만 몰랐던 거 하나는 조선일보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선일보를 유력 언론사로 생각을 하고 크게 기대를 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실패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한마디는 그거인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네요. 양승태 대법원의 가장 큰 오판은 조선일보를 대표적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언론사로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